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노동자가 사망하자 SPC를 직접 방문한 데 이어 포스코 ENC를 직접 지목해 질타했죠. 재해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선 징벌 수준의 제재를 하겠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근절에 직을 걸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어제 또다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아예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즉시 자신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첫 소식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휴가 복귀 첫날,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건 산재 사망 사고였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공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경영진을 강도 높게 질책한 데 이어 휴가 중인 지난 6일 올 들어 5명의 사상자를 낸 포스코 ENC의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 대통령. 그만큼 산재 사망 사고 예방에 사활을 걸었는데 어제 또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나자 이 대통령은 오늘 아예 모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대통령 직보를 지시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겁니다.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즉시 국정상황실에서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상시적으로 갖춰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입니다.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산재 사고를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수단은 많지 않은 상황. 건설 면허 취소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이 어려운 데다 시민 3명 혹은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정부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미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련 부처들과 산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여러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조만간 실질적인 제재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지기 전에 먼저 이시바 일본 총리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협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25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틀 전인 23일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회담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 전부 다 아직은 좀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고 역대 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일정이 방일 일정보다 늦춰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트럼프 정부를 대응하는 데 있어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과 미국을 잇따라 방문해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조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으로 양국 정상 간의 셔틀 외교도 본격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국과 일본 두 정상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셔틀 외교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올해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60주년에 광복 80주년이라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정상회담에선 한일 관계 협력 의지와 함께 물밑으로 과거사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합동 연설회입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들을 향해 이렇게 배신자라고 선동하면서 난장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씨에게 기자 비표를 주며 취재진석에 앉게 하고 현장에선 특별한 제지 없이 선동을 방치하더니 뒤늦게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며 징계를 예고했는데요. 전 씨 징계를 놓고 이른바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와 찬탄파인 조경태, 안철수 후보가 또다시 정면으로 맞서면서 내분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전 씨가 이른바 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연호하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소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전 씨 행동이 논란이 되자 어젯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예정된 전당대회에 전 씨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리고 오늘 아침 일찍 비대위까지 소집하며 전한길 사태 조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어제 개최된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를 요청했다며 전 씨 조사를 중앙윤리위원회로 이첩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전당대회에 전한길 뉴스 발행인으로 참석한 것이라며 금지한다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의 의견도 갈라졌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전 씨를 출당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전한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후보는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전 씨를 두둔했고 김문수 후보도 일부 인사에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미흡했다며 전 씨를 에둘러 감쌌습니다. 첫 합동 연설회부터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과시한 전한길 씨. 당 지도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전 씨가 다음 주 합동 연설회에도 참석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어서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구속 심사를 앞두고 특검은 의혹이 집중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주 목걸이와 유명 미술품의 이동 경로도 확인 중인데요. 특검은 이 고가의 물품들을 둘러싼 김건희 씨의 해명을 거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 오빠 장모 집에서 확보한 반클리프 아펠사의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걸 확인한 특검은 최근 진품 구매자를 특정하고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클리프사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목걸이 구매자 및 대기자 목록이 담긴 국내 수요 현황 자료까지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해당 모델은 브랜드 대표 디자인도 아니고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고가 라인이어서 2015년 11월 출시 이후 국내 수요가 거의 없다가 김 씨가 착용하고 나온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급격히 수요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계기로 국내 모조품 시장에서 먼저 해당 모델이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이 출시되기도 전에 국내가 아닌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는 김 씨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취지입니다. 목걸이와 함께 김 씨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고가의 물품 이우환 화백의 그림. 진품이라면 많게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이 그림도 김 씨는 가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특검은 이 역시 거짓 진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 씨는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김 씨가 건진법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선물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술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씨에게 선물이 전달된 직후 통화 녹취와 문자, 통일교에서 나온 샤넬 가방 영수증, 샤넬 가방을 신발과 교환한 정황 등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혐의를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들과 관련해 거듭 달라진 김 씨의 진술과 거짓 해명을 증거인멸 우려로 부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이달 초엔 확성기를 아예 철거했는데요. 우리가 철거하고 이틀 만에 북한도 대남 확성기 철거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빠른 대응에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오늘 오전 소음 방송을 위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휴전선을 따라 40여 곳에 설치된 대남 확성기를 북한이 모두 철거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11일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함께 이동식 확성기 철수를 시작하자 북한도 다음 날 소음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이달 4일에는 우리가 고정식 확성기 철거에 나서자 철거 완료 이틀 만에 북한도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협의를 거치거나 사전 교감한 것이 아닌 만큼 우리 측의 선제적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화답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파병, 군수 지원 협력, 또 군을 동원한 지방 건설, 여러 가지 상황이 이 남북한 긴장 조성보다는 긴장 완화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상당히 저변에 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성기 철거로 일단 심야나 새벽까지 사이렌이나 꽹과리 소리, 들짐승 울음 같은 대남 소음 방송에 시달리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군사적 긴장 완화나 남북 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